남편이 중소기업 과장이랬지? 네. 아내분 말로는 돈 든다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는 스타일이래요. 차도 유지비 든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카드값이 월급만큼 나왔단 말이잖아. 느낌이 쎄한데? 나온다. 나왔어요. 오늘 야근 안 하시나요? 야간 아니야. 저 퇴근 복장이야. 함정님, 남편 같은데요? 따라붙자.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회사를 나오는 걸 목격한 저희는 즉시 그 뒤를 따라붙었고 어머, 아까부터 계속 시계를 보는데. 준호 씨. 준호 씨? 그곳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바람인가 본데요? 결국 여자였어. 뭐야. 어? 아, 대화 내용 들어봐야 알죠, 그래도. 네. 일찍 왔네요. 차가 많이 안 막히더라고. 이거 먹어봐요. 준호 씨 지금 올 줄 어떻게 알고 마침 딱 익은 거 있죠. 애인 바이브는 아닌데. 아주 좋아 죽네. 근데 여자 쪽이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아빠? 뭐야? 왜? 학부요? 뭔 소리야? 아니 딩크족이라 그랬잖아요. 의뢰인 남편의 불륜 상대는 놀랍게도 새 아이의 엄마, 심지어 아이들까지 함께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도 센데? 남편이 돌싱이야? 아내 속이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나온 의뢰인의 남편.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하원 시키나 보다. 아, 이거 이상해. 소율아! 안녕! 우리 소율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아버님, 소율이가 오늘 기침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열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소율아, 선생님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아빠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의뢰인의 남편.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집 선생님조차도 아빠로 알고 있다는 거였죠. 이거 아내분 엄청 충격받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 이제 알려주죠. 예, 지금 이제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 충격이 크시죠? 정말 그 사람이 애들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아니 대체 왜?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굳이 애 아빠 노릇을 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씩인.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하시지? 아내분도? 네, 그쵸. 놀라질 않네. 괜찮으세요? 처음부터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리라곤.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의뢰인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 지켜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뭐야? 뭔데? 여기서 나눈 얘기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라도요? 그럼요.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오늘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뭔 놈의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뛰냐. 저때 뉴스에 또 많이 나왔었고. 그쵸. 예. 자기야,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올려달래.
뭐? 아. 1억? 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말하래. 아, 집 내놓는다고. 1억이나? 어떡하냐. 아, 작년에 집산 친구 놈은 기분 좋다고 술 사는데 우리는 백날 정확해도 되지도 않고 어떤 인간은 집값 올라서 좋다고 웃고 우리는 졸지에 전세나면 되게 생겼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집념으로 매일같이 퇴근길에 부동산에 들렸죠. 아, 너무 안 엄청 됐다. 저기 봐야 발품을 팔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믿음직한 남편인데. 그러니까. 매번 뭘 계속 사오셔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지 좋은 물건을. 아, 금매나 이런 거는 계속 발품 팔아야 돼요. 소장님, 그 경매 물건이라도 없을까요? 소장님, 싸게 사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그 돈으로는 기축은 못 산다니까 그러네. 소장님, 내 집 마련하는 비법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방법은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는 거 있으면. 젊은 사람이 끈질기네 끈질겨.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요. 뭐가 있어? 뭐가 있나? 내가 진짜 부부가 열심히 사는 거 기특해서 특별히 소개시켜주는 거야. 이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야. 아파트 청약 쪽엔 백전백승. 알지? 감사해요, 소장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청약 브로커였어요. 청약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정준호 씨 얘기는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시드머니가 2억이라고요? 네, 그 적금까지 하면 한 1,500 정도 있고요. 고정 수입은 남편분이 380, 아내분이 250이고요. 네, 네. 맞아요. 주식이나 투자하고 계신 건 따로 없나요? 아, 네, 그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적금 위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렇죠. 혹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양가 부모님 모두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원하는 건 수도권 20평대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저 브로커라는 사람은 이제 시드머니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견적이 나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전 솔직히 다른 루트로 시드머니가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선 멀쩡한 아파트 못 삽니다. 아,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청약을 알아보려고 한 거고요. 청약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4억대라고 설정한 건 2억에서 맥시멈 3억 사이의 대출까지만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면 선택지가 너무 없는데요. 요즘 이 동네 평균 분양가가 6, 7억이에요. 서울은 이미 넘사벽이 됐고요. 청약 당첨된다고 해도 계약금 20%는 어디서 구해올 건가요? 또 잔금을 칠 능력이 돼야 되고. 전세자금 빼시려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그럼. 두 분 너무 대책 없으시네. 아이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좀 가르쳐달라고 자기 부른 거 아니야. 두 분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저기 신축이네요. 오, 좋아 보인다. 저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아, 역세권에 서울이랑 접근성도 좋은 곳인데 4억대라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 상한제. 상한제가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5억이 넘는다는 거죠. 두 분 청약 점수 계산해 보니까 자녀 없고 부양가족 없어서 빵점. 청약 통장은 가입한 지 15년 넘어서 그나마 가점이 있고 무주택 기간도 좀 아쉽지만 가점이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낮아요, 점수가. 혼인신고는 아직이라고 했죠? 아, 네, 아직은. 네. 결혼한 지 3년 반. 혼인신고에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는 바로 광탈입니다. 답 없어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저희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이거 당첨만 되면은 뭐 투잡을 뛰던 허리띠를 졸라 매서든 어떻게든 돈은 더 모을 수 있습니다. 뭐든 해볼게요. 정말 뭐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고 우리는 며칠 후 다시 만났어요. 혼인신고를 하세요. 저희 혼인신고에도 점수 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쪽 말고 이쪽이요. 남편분이 아이셋 엄마와 혼인신고를 해서 다자녀 특공에 지원한다면 청약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이분은 영유아 자녀가 3명이라 가산점도 더 붙고요. 아하, 이렇게 해서 야, 가점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야, 뉴스에서만 봤던 거를. 위장 혼인 신고를 야. 그러니까. 집이 뭔지 진짜. 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장 결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위장 결혼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말이죠.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집이 청약 당첨되기라도 하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두 분은 이미 여러 번 집을 살 타이밍이 있었는데 놓쳤겠죠? 혼인신고 할까? 미쳤어? 어떤 남자도 집 때문에 애 딸린 여자랑 혼인신고하진 않아. 나도 싫어. 근데 어떻게?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 왜 이 방법밖에 없어? 청약이가 10번이고 20번이고 넣으면 되지.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 몇 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는데 지금 다 안 된 거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생판 모르는 그 여자가 자기 와이프가 되는 건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유나야,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어차피 나중에 이혼 절차도 밟을 거고. 정신 차려. 이거 전입신고 아니고 혼인신고야. 평생 기록이 남는 거라고. 알아, 유나. 아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집 못 사. 이 집 놓치면 두고두고 해야 할 거라고. 그래도 난 이런 집 말고 좀 상식적인 방법을 해보고 싶어.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오늘 돌았어. 진짜 이제 간 거야. 눈이 돌았어. 저기요. 내 월급 380.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봐야 4억 5천이야. 근데 너도 알잖아. 10년 뒤엔 4억 5천으로 엄두도 못 낼 거라는 거. 부모 도움 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집 한 채 못 사. 떼어주고. 그렇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윈윈이다라고 하는 거지. 서로에게 니즈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치, 다 필요에 의해서 왔다. 여기다 하면 되죠? 수란 씨도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요. 네. 두 분 덕분에 우리 애들이랑 이제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곰팡이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 돈 보태서 애들이랑 볕 잘 드는 방 구해보려고요. 거봐, 좋은 일 하는 거랬잖아. 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자, 청약 당첨 자. 발표. 자, 과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오! 됐네. 됐다. 됐어.
야. 이거 당첨된 거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었던 청약이 그러니까. 한 방에 됐어. 이 계약 한 방으로. 야. 아! 됐어. 자기야 이거 진짜 된 거지? 이제 됐어. 막상 당첨이 되고 보니 처음으로 세상이 내 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아, 네, 수련 씨. 네? 아,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가도 30분은 걸리는데. 아, 네, 알겠어요. 일단 저기 울지 말고 좀 기다려요. 네. 왜? 막내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당장 병원 가봐야 되는데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나 봐. 아, 저 금방 갔다 올게.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야. 그때부터였어요. 또 수련 씨? 수련 씨. 아, 예, 수련 씨. 아, 네? 아, 그 싱크대 하수관이 터져요? 아, 네, 알겠어요. 저 좀만 기다려요, 그럼. 네. 설마 가게? 가서 금방 손만 좀 봐줘 볼게. 아니 뭐 수련 씨는 아는 사람도 없대? 왜 자기한테 굳이? 다 타지에 있나 봐. 뭐 그 동네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 진짜 오해야. 내가 다 확인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잔금 치를 때까지만 어떻게든지 버텨보는 건가? 어린이집 선생님도 당신이 그 여자 남편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미치겠네. 진짜 아니라니까. 난 그냥 그 여자가 혹시라도 마음 바꾸고 우리 아파트 청약 깨버린다고 할까봐 육아 좀 도와주고 기분 좀 맞춰준 것뿐이야. 손잡고 팔짱 끼고 남편 노릇에 아빠 행세까지? 어떻게 마음 없이 그렇게까지 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아니라니까. 유나야, 그 여자 지금 난리도 아니야. 혼인신고하고 내가 세대주가 되는 바람에 수입이 잡히니까 수련 씨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혜택들이 다 끊어져서 정작 애들이랑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고 있대. 원상복 구해주세요. 저렇게 나온다니까. 어떻게든 돈 돌려드릴게요. 깨자는 거죠 지금. 수련 씨, 아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돈 받고 집도 옮기셨잖아요. 아니 다 알고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위약금 있는 거 아세요? 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이혼해주세요. 아니 수련 씨, 잠깐만요. 저희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네? 수련 씨, 제가 수련 씨한테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뭐라도 도울게요. 돈 들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할게요. 수련 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준호 씨 계속 불러내는데도 못 본 척 했다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좋겠어요. 이런 좋은 남편이 있어서. 네? 쎄하다. 아시다시피 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혼자 애샘 먹이고 입히느라 정신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준호 씨 같은 남편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늘 생기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전 남편이 변변치 않아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의지라는 거 해봤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든든하고.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준호 씨, 제 남편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잠깐 빌렸으면 뭐 어때서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부부인데. 안 그래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저희 잤거든요. 준호 씨 밤에도 다정하던데. 아무래도 이상하죠. 찜찜해. 어? 은하 씨, 갑자기 무슨 일로? 함정님, 그 여자 제대로 작정한 것 같아요. 네? 브로커 말로는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1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정 청약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던 네네. 예. 조사 나올 수 있죠. SNS 팔로우를 신청했나 봐요. 보여주려고. 그걸 보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가 일부러 절 자극하려는 게 눈에 보여서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그 여자에게도 아무 대응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질만도 하지.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엔간해서는 안 걸리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제 신경 안 쓰게 할게. 내가 더 잘못했어. 정말 다 정리할 수 있어? 해야지. 자기야. 자기. 없어. 아, 어디 갔어? 또 불렀나 봐. 다행히 구급차가 와줘서 응급실에 가긴 했어요. 눈 떠보니 남편도 와 있었고요. 남편분은 그 밤에 어디 가셨던 거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빠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식들 아빠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요.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보라고. 보라고. 아니 와이프가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여길 또 갔다고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여자가 협박했어. 지금 당장 안 오면 아파트고 뭐고 다 불어버리고 계약 파기한다고. 그래, 아파트 때문이라고 쳐. 근데 자기 지금 아파트에 눈 돌아서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잖아. 나야 아파트야. 이나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선택해. 나야 그 여자냐고. 아 그만 좀 해! 야 나만 잘 살자고 이래? 너도 번듯한 집에 살고 싶다며.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나를 좀 믿어달란 얘기야. 유나야 나도 알아 그 여자 이상한 거. 그리고 우리 이혼시키려고 발악하는 것도 나도 알고. 근데 내가 떳떳하다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이래? 그럼 어떡해? 이제 와서 다시 아파트 없던 일로 할 거야?
입주하고 1년만 더 참으면 돼. 미치겠다 이거 진짜.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시세 차이만 5억이야. 5억! 당신이랑 나랑 10년 동안 죽어를 안 쓰고 계속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지금은 5억인데 또 저게 또 시세가 더 그럼요, 올라갈 수도 더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 좀 보시겠어요? 뭔데요? 자 이제 남편 상황을 보여주겠죠?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예. 저희 잠들었나 봐요, 탐정님. 탐정님 일어나 보세요. 준호 씨, 어제 좋았어요. 저 이만 갈게요. 유나 깨서 저 없는 거 알면 난리 나요. 윤수련 씨, 윤수련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위장결혼으로 청약 당첨됐다는 신고가 들어가세요. 네? 실시하겠습니다. 저기요. 지금 와 이걸 아내가 깨버렸구나. 아 저거밖에 없지. 그래, 아내 입장에서. 잘했어. 사실 저거 말고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없어. 예. 평생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의뢰인은 결국 고민 끝에 남편과 수련 씨를 부정 청약으로 신고했습니다. 아 아내가 부정 청약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 다 알아. 당신이랑 그 여자 잔 거. 유나야, 그날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만 잔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상상만 하던 걸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현실을 회피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깟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추잡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야, 그깟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렇지.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잠깐만 참으면 그 아파트가 우리한테 남는다고.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가면 의미가 있어? 준호 씨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들어가면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너만 빠지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내? 왜? 내 아파트 돌려내. 돌려내 내 아파트. 어? 그 집이 그 아파트가 나한테 마지막 기회였어. 마지막 기회였다고. 어? 내 아파트 돌려내. 당신 제대로 미쳤구나. 야! 결국 부정 청약 조사 후 남편의 아파트 청약 당첨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실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저게 말이 돼. 저게 삶이야. 후회하진 않으세요? 남편분도 아파트도? 아니요. 엄청 속 시원해요. 결국엔 다 제 인연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차라리 이번 일로 그 사람의 몰랐던 진면목을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 아직 법적으로 미혼이에요. 새롭게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언제 만나도 보라는 듯 씩씩하게 서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그 아파트가 결국 행복했던 부부를 갈라놓고 말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